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 거 갑자기 한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이미 예고를 했는데 어쨌든 8월 1일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먼저 그 시장 반응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시장은 무디스하고 S&P 양사가 시장 점유율 한 80% 정도 압도적 양강 체제이고요. 피치는 점유율이 한 많아야 17% 정도, 그래서 초라한 3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치가 8월 1일자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상위 AAA에서 한 단계 내려서 AA 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보도되는 이유를 보면은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게 여기에 걱정된다는 거고, 다음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의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지연이 반복된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이거. 이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된 이유 같은데, 지난 5월경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 증액 합의를 질질 끌고, 그러니까 미국 디폴트 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놔돌았을 때 피치가 신용등급 평가 부정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진짜로 내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평가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거 정리하면서 어떤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9%이고 코덱스 200은 마이너스 2.17%니까 시총 상위주가 더 많이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보다 더 많이 하락한 종목들, 이게 바로 그 하락 주도 종목 아닙니까? 이벤트에 취약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요중에 이제 눈에 띄는 거 대략 한번 눈으로 봤더니, 가령 포스코 마이너스 5.8%, 현대차 마이너스 3.5%,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2.3%, 에코프로 마이너스 7.5%, 한화오션 마이너스 3.1%, 하이닉스 마이너스 4.5%, LG전자 마이너스 3.1%, 삼성 SDI 마이너스 3%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락 주도 종목들의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내렸지만은 선방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선주는 한화오션만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은 코덱스 200에 마이너스 2.17 이상 내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플러스 0.1% 강보합 마감했고요. 현대미포 약보합이고 현대중공업도 마이너스 0.7%니까 뭐 선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피 전체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한 마이너스 880억 정도 팔았습니다. 순매도인데 그냥 덤덤하지 않습니까? 자, 마이너스 880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교체 매매했다는 뜻입니다. 시총 상위주 위주로 팔아서 다른 업종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팔았는지 뭘 샀는지 요게 안고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기관들이 대거가 무차별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이제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그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미 저는 어제 이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제 왜냐하면 대규모 선물 매수를 했잖아요. 아마 오늘은 좀 팔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대규모 선물 매수를 되돌리는 그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추세에서 이탈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파생 시장에서는 진짜 주목해야 될 거는 어제 외국인들 8월 풋옵션 이거 비교적 많이 팔았다는 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외국인 세력들이 이번 신용 강등 여파로 최소한 사나흘 정도 추가로 상당하게 하락을 만약에 전망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다음 주 10일이 만기인데, 옵션 만기인데 당연히 지금 풋에서 대박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풋을 대규모 매수로 대응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달리 오히려 어제 지수 폭락할 때 그러면 풋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 이걸 풋을 대량 매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추가 하락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베팅했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내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제 볼 일입니다. 그게 이제 그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주 10일 옵션 만기에서 그 옵션 삼국지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저 상태에서 콜은 전부 죽었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대규모 콜을 매도한 외국인들이 콜 전투에서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되고요. 여기서 지수가 올라봤자 말이죠. 지수 대폭등이 아닌 한 죽은 콜 살아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콜이 살아나지 않을 만큼만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적당하게 이제 올라버리면 저 콜이 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올라버리면은 풋도 같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양매도 전략이 이번에도 또 이기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야, 참. 그래서 오늘 이후 주목할 거는 뭔가 외국인들이 추가로 풋을 계속 매도하는지 여부 또는 풋을 이거 찔끔 사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대량 매수하는지 여부.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코스피에서의 대응 관전 포인트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말이죠. 어제 외국인들 조선주는 전부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팔아서 조선주 샀다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삼성중공업 가장 집중적으로 어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어제 선수별 순매수 동향 이제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모든 기관들이 전부 대거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가 두 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 버린 거고요. 개인들도 이제 얼떨결에 순매수한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신용 매수가 어제 급증했습니다. 잔고가 1066만 주입니다. 신용 매수 세력들은 고수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투자 고수들입니다. 투자 아주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급증했습니다. 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6월 20일 이후에 신용 매수 잔고 증가세가 확연하고요. 그런데 공매도는 지금 숏 커버링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림 같이 보십시오. 공매도 잔고는 364만 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신용매수 잔고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매도 그 패잔병들 가장 무서운 적이 외국인들 계속 사모으는 거하고 신용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그 신용등급 강등 이라는 요 이벤트가 없었다라면 그래서 그 여파로 코스피가 대폭락한 이런 이벤트가 없었다면은 그러면 어제 삼성중공업 10,000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아쉽기도 한데 투자 하루 이틀 합니까?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 뭐. 그래서 조선주 매수세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 매수세가 지금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팩트가 됐는데 근데 이거는 결과 아닙니까? 결과. 과연 삼성중공업 매수하는 원인이 뭘까 이겁니다. 원인. 그러니까 이 원인 한마디로 코스피가 박살이 나든 말든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나온 다른 관련 뉴스 아주 주목되는 뉴스가 하나 있죠. 국내 철강사들이 가전에 사용되는 즉 LG전자나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 내년 강판 가격 인하했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은 하반기 조선용 후판 가격도 또 인하될 거다. 이런 징조 아닙니까? 국내 수입 후판 가격 계속 내려가는 추세여서 여기에 국산 후판 가격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후퇴가 진행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저성장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은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에 지속될 걸로 봅니다. 예, 이거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왔고요. 그래서 후판 가격은 내년에도 금년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 내릴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부터는 비싸게 수주한 고가 선박들로 지금 물량이 넘치고 있고요. 성과는 계속 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내년 이후 삼성중공업 이익 규모, 갑자기 지금 산수가 안 되네요. 산수가 안 돼. 오버플로우 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제가 2년 전부터 특히 작년에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조선주가 코스피 주도주가 된다. 조선업이 한국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뭐 지금 이렇게 이런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조선주 또 삼성중공업 매수 이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가 이제 처음 반응한 거기 때문에 뭐 적당히 내렸다고 봐야죠. 예, 기술주 중심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2.2%인데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3.8% 내렸고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8% 내렸고요. 금융주는 마이너스 한 1% 중반대 이렇게 내렸는데 그러니까 다우가 이제 마이너스 0.9 몇 프로니까 대략 한 마이너스 1%. 다우보다는 낙폭이 크지만 금융주가 나스닥보다는 낮은 그 정도. 예. 바이오 지수는 마이너스 0.7%니까 선방한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해운 분야는 컨테이너선 부분은 약보합인데 오일이나 가스 분야는 강보합이었습니다.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시세 그래서 뭐 이 정도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근데 주식시장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달러 강세. 인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보통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 같으면은 강등되어 버리면은 그 통화가 약세 보이죠. 근데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는 거. 예. 지금 근데 아주 강력한 강세는 아니고요. 아마 추세적인 강세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강세를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거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 국채는 단기채는 거의 변동이 없죠. 주목되는 게 미국채 장기채 10년물 이상 장기채 수익률이 살짝 올랐습니다. 이것도 추세적인 상승이 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4% 넘어가면은 사라, 매수한다. 이 전략. 그 다음에 3.5% 밑으로 내려가면은 판다. 이렇게 박스권 미국채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 신용평가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개별 움직이면 이제 별도로, 기업마다 별도로 봐야 합니다. 요건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일이고요. 예.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은 S&P가 이미 2011년 그때 최고 등급 AAA에서 AA 플러스를 이제 강등해가고 지금까지 계속 중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피치도 뒤따라서 AA 플러스로 낮춘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최고 등급을 주고 있는 기업은 이제 무디스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1등이죠. 그렇습니다. 1등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실천적으로 달라질 게 무엇일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실천적으로 달라질 거 없지 않을까? 과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피치가 걱정한 것 중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과도하다는 거. 부채 비율 과도한 거는 걱정됩니다. 부채는 걱정됩니다. 늘 걱정입니다. 지금 부채 공화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진국 대부분 공통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미국이 대응 여력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질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의 이제 여야 간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 이게 걱정된다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독특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 지출에 대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관점 차이가 아주 근본적인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을 갖고 대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비슷한 기준을 만약에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끔찍합니다. 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한국이 지금 압도적 세계 1등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 건국 후에 70년간 국가 부채가 600조 정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5년 동안에 무려 45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1050조를 지금 폭증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줄이려고 저렇게 지금 불철주야 지금 수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 더불어 돈봉투당이 다수당 시위를 악용을 해갖고 더불어 가짜뉴스 제조 유포를 하고 선동질이나 하고 오로지 더불어 깽판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에? 더불어 아수라당이 되어버렸잖아요 저거. 에? 그래서 범죄단체 비호 방탄질을 하고 있고요. 민주를 가장해서 더불어 민주 파괴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미개국보다 못한 수준 아닙니까 쟤네들 수준이? 이런 거 제대로 한국 국가신용등급 반영하면은 한 방에 서너 단계 쭉 내려버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그림 참고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S&P가 주요 국가들 국가 신용등급 평가한 거 하고요.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죠. 5년물 CDS 프리미엄입니다. 네?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 CDS 프리미엄 정리한 표입니다. 네, 저거 실제 바로 실시간 데이터이고요. 미국은 2011년 이후에 AA 플러스인데 CDS는 20.25입니다. 아주 우수하고요. 호주는 AAA이지만 CDS는 26이 넘습니다. 예, 캐나다는 더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덴마크, 독일, 호주, 캐나다 이게 지금 S&P AAA 국가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